특히 소자본 창업에는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줄이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두 번째, 창업 비용인데요. 창업 비용이 만약에 넉넉하지 않고 비용이 좀 모자라신다고 하면 첫 번째는 예비 사장님들을 위한 유튜브 컨텐츠 나는 사장이다 이경호 대표입니다. 오늘도 창업을 준비하고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1000만 원으로 창업하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적은 돈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소자본 창업 가능하긴 하지만 알아야 할 점도 배워야 할 점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으로 가능한 창업 아이템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자본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창업 전 꼭 체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2013년 송정은 씨는 미국 유타주에서 한국 음식을 알리기 위한 중국 푸드 트럭 컵밥을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컵밥 메뉴와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현재 미국 내 64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6,400만 달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님이신데요. 문숙이 미나리 식당. 이 식당은 2020년 6월경 시작으로 서울 홍대에 위치한 가성비 높은 가정식 백반 전문점으로 창업자 정문석 대표는 1000만 원의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하였고 오픈 한 달 만에 일평균 매출 15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유 주방, 먼키를 활용하여 인테리어 설비 비용을 절감하였고 다양한 정식 메뉴를 8,900원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갈한 반찬 구성과 합리적인 가격과 태블릿을 이용한 편리한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인스타그램, 이벤트 등을 통한 고객 참여 마케팅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두 분들의 장점은 두 분 다 저가 창업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컵밥 같은 경우는 독특한 메뉴와 미디어 활용을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미나리 식당 같은 경우는 창업 아이템을 먼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테리어 설비도 절감하시고 인스타나 그리고 홍보 활동을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무인 카페, 무인 셀프 빨래방, 밀크티를 파는 업체들, 이런 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 기준에서는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비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적인 부분이나 말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 인건비 대신 기계를 넣어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도 매장이 자유롭게 운영이 되는, 결제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되는 매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돈일 겁니다. 특히 소자본 창업에는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줄이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그리고 많은 창업자들이 추천하는 초기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인 창업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사실 처음부터 투자 비용을 많이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점주님으로 입장이라고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고 1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인테리어는 사실 저는 거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테리어도 뭐 바닥도 돈이고 주방 다 놀리는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초기부터 홍보에 대해서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공부하시고 나서 홍보를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근데 사실 무인 빨래방은 1000만 원으로 창업이 어려워요. 근데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이나 월세 정도를 제외하고 기계값만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50에서 600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금을 최대한 저렴한 데로 얻고 하면은 그래도 1000만에서 1500만 원 정도면 무인 카페 정도는 창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조그만한 사무실이나 아니면 컴퓨터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차피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하지 않고
저희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나 어떤 이제 홍보에 대한 수수료만 저희가 지불하는 거지, 나머지 음식이나 아니면 옷, 의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장 측에서 직접 이제 대납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은 아마도 쇼핑몰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계획과 분석, 그리고 상권조사, 고객 분석과 예상 수익 계산까지 사전에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작은 시작일수록 차별화된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현실, 저는 사실 이상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 10년 전에 치킨 배달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한 점주의 입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진짜 치킨 사업에 있어서 치킨은 되게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알바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그래, 그럼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왜냐면 난 자신이 있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받아서 점주 입장에서 하다 보니 제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죠. 사실은 치킨을 하면서 그 브랜드 전국 매출 1위도 해봤어요, 저희 매장이. 근데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없었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나중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실패를 또 경험해보고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자본력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배달민족에서도 투자하고 싶고, 쿠팡이츠 또는 요기요에다 이렇게 세 군데다 다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초기에 자본력이 좀 딸리니 좀 더 자본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배달의 민족에만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단점은 소자본 창업은 자금력이 좀 부족해서 광고나 아니면 공격적인 우리 매장에 대한 홍보를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단점이 될 것 같고, 이 단점이 추후에는 매출에 대해서 아마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치킨 사업을 할 때 전국 1위 그 매출도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출은 찍었는데 저희는 그 돈이 다 제 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실제로는 세금도 있었고, 직원들 퇴직금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법적인 문제들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참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 처음 창업을 하다 보니 세금 그래 한 2% 3%만 떼놓고 영업하는데 크게 문제만 없으면 세금 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금도 많이 나왔고, 직원들이 갑자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을 타이밍에 퇴사를 하는 분위기, 그러면 저희가 퇴직금도 줘야 되는 상황,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하고 매장을 운영했어야 됐는데, 그럼 하지 못했던 게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사업 계획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력,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조사와 상권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을 먼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창업을 할 구역,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창업을 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팔지 그 구역에서,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이 구역에서 어떤 거 팔면서 얼만큼에 대한 매출액을 예상을 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사업 계획서를 세분화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창업 비용인데요. 창업 비용이 만약에 넉넉하지 않고 비용이 좀 모자란다고 하면, 첫 번째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권이 있는데, 은행권은 사실은 이율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 그 중앙회에 가셔서 대출을 한번 심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적절한 비용을 아마 대부분은 해줄 거예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자금을 많이 밀어주려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갖춰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상권 분석과 시장 조사인데, 시장 조사는 사실 이제 만약에 어느 지역을 하고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발로 먼저 뛰어요.
뭐 20대가 많은지 30대가 많은지 40대가 많은지 먼저 현장을 먼저 가봅니다. 그리고 나서 상권 조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상권 조사를 할 때 똑같이 맨날 가서 몸으로 하냐 그건 아니고 오픈업이라는 좋은 사이트도 아직까지는 무료예요. 오픈업에 가시면 아니면 뭐 카드 결제를 토대로 이제 주변 상권들이 매출액이 얼마고 뭐 연령층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소비 소득이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나와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소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10% 정도는 꼭 무조건 세금으로 빼놓고 매장을 운영하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이게 추후에 뭐 분기던 아니면 1년에 한 번 종수세던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창업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